조연 배우의 삶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목을 받는 것은 주연 배우들입니다. 요즘은 명품 조연이라 하여 극을 더욱 맛깔스럽게 만들고 주연 배우들을 더욱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배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씬 스틸러 역시 이런 조연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품 조연들은 영화 감독들도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주연과 조연은 그 차이가 극명하고 조연 배우가 주연이 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조연들은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연극계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조연 배우들이 멋진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우리 연극계나 우리 배우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 사회는 전부 다 그렇게 짜여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줄 타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줄을 잘 타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줄이 됐든 줄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일딱발탁이 돼서 주인공을 하는 것이고 조연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거기다 붙는 거죠. 붙으면 이 사람들이 조연을 한번 했으면 그 다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하면 이 사람도 그만한 시간 동안 노력한 만큼 주인공으로 분명히 갑니다. 안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왜 조연이 우리는 30년을 노력해도 주인공 못 됐다는 거죠. 노력을 다른 방법으로 한 거죠. 바르게 하는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공을 조금 이렇게 쉬게 하지 말고 내가 조연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컴플렉스 갖지 말고 조연을 했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람은 자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모지되면 또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날이 오죠. 세상에 얼굴을 보였는데 주인공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을 보였으면 여기가 몇 급수에서 지금 나아져가 있는지를 알고 그 급수를 올리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주인공으로 된 사람은 이건 몇 급수기 때문에 주인공을 했느냐라는 거죠. 이는 자연의 선물을 받았고 하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줄을 타는 겁니다. 근데 그 줄을 탄데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 줄을 타고 얼마든지 주인공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조연은 영원한 조연이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연한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벌써 발탁이 돼서 감독들하고 벌써 눈도장을 찍었고 그 사람들이 나를 한번 써줬다라는 것은 앞으로 너를 보고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어디 가서 나는 조연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놀아버린다. 그 사람은 조연 어느 정도 하다가 밀립니다. 클 사람은 많거든요. 다른 사람은 또 데리고 와서 또 키우는데 그 사람은 밀리게 되는 거죠. 노력입니다. 조연을 한 사람은 노력이 있어야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을 한 사람은 노력이 없어도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부터 몇 급짜리로 다시 올라가느냐 뿐이지 이 사람은 바탕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것을 시기하지 마라. 자연에서 내가 사주를 가져올 때 너는 아주 여기서 노력을 조금 더 안 하면은 조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가져와요. 인생의 조연. 우리가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서도 회사에서도 조연 역할을 하다가 내가 중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노력에 하에서 앞으로 튄다든지 그걸 갖다 더 네가 욕심을 낸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주인공 못할 사람들입니다. 성실해라. 성실하면 네 때가 온다. 사람들이 사주를 받아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발탁이 돼갖고 이름이 나고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돼갖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 일어나는 게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사주라든지 이런 걸 풀어보면, 그 사람의 간상이고 이걸 보면, 당신은 젊었을 때 꽃을 피우되 난주 그것이 유지 못하면 떨어진다라는 간상도 나오고, 유지를 하게 되면 네 상이 변해요. 유지를 하면, 노력을 하면 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마를 보고 중간에 이게 보고 아래를 이렇게 보죠. 이제 아래에 잘 생긴 사람은 나이 들어서 뭔가 펼치는데 좋은 사람들이고, 중간에 좋은 사람들은 중간에 펼치는 거죠. 그럼 요 위에가 좋은 사람들 처음부터 빛나는 일로 들어가죠.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이 단계적으로 우리는 언제 내가 삶이 발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50대나 40대 돼서 내가 좀 뜰 사람, 이 사람이 그때 못 뜨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못 뜨냐?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내 때가 안 됐는데 열심히 안 하고 딴짓을 해버린 겁니다. 불평불만 많이 하고. 그럼 니는 네 나이 돼갖고 못 떠요. 일찍 그러면 우리가 젊을 때 20대 30대 이래갖고 일찍 떴다. 뜬 사람은 여기서 네 공부를 안 하면,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일찍 된 사람은 여기서 공부를 해서 더 올라가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질량 있는 일을 하고, 내 공부를 더 해갖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기본 자리고, 주인공도 기본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년이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뜰 사람이 처음에 이런 걸 안 좋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해버려요. 나중에도 안 줘요. 공평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 사회가 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내 공부할 때고, 예? 내 공부를 해서 내 실력을 갖추어 놓으면 이 사회가 부르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은 사주를 못 받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곳이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하늘의 일꾼들로 태어난 이 자체가, 이것이 전부 다 우리한테는 어떤 환경을 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부 다 좋은 사주를 갖고 다 태어나가 있습니다. 한 명도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너가 보는 관점이 이걸 나쁘다라고 보는 거지, 어떤 역할도 내한테는 시킬 때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것을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따지면 나는 엄청나게 사주가 나쁜 거예요. 아니,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잖아. 시몬팔이 껌팔이 하며 살았잖아. 주인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내가 내한테 준 조건을 전부 다 받아들여서, 난 젊었을 때 나도 그래요. 내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 다 잘 되는데 내가 하는 것만 죽치네, 이게. 시기도 많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안 살라고 죽으러 들어간 사람인데,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못남을 깨닫고 무릎 꿇고 쓰레기 준 것밖에 없어요. 쓰레기 줬으면서 고개를 땅으로 내다보고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안 봤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부터 내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준 거예요. 사람은 말 한마디 안 썼고.
내가 내 공부 다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이 찾아오고 내가 도와줄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올 줄 누가 알았어? 사람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내한테 준 환경을 네가 받아들이면서 소화해가며 가느냐, 네한테 준 거를 불평불만하면서 가느냐, 이거는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준 거를 감사할 줄 알 때, 이 만나는 사람을 준 걸 감사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걸 이유가 있겠지. 이걸 받아들이며 감사할 때, 요럴 때 시험 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한테 욕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욕했겠지.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소화를 했느냐, 딱 이러면 합격 탁 하고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시험을 칩니다. 인연을 붙여놓고 시험 치고, 금덩어리를 주면서 시험 치고, 뭐 전부 다 시험을 쳐요. 그걸 하나하나 합격하면서 올라가면 내 인생에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 다 열어줍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나가가지고 열심히 했나요? 안 해도 세계에서 전부 다 희생하면서 일으키는 문화와 지식을 우리한테 다 갖다 준 거, 이거 생각을 해보면 한 번에 우리는 뭔가 이 사회를 확 쳐다보는 눈이 터져야 돼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세계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세계에서 들어오는 문물을 전부 다 이렇게 배타하던 민족인데, 2차 대전 그 큰 전쟁이 인류에 일어나고 나서 우리한테 한꺼번에 국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다 줬을 때 우리는 그걸 깨야 됐었습니다. 왜 그걸 전부 다 우리한테 줬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나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고, 그게 틀린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 5,000년의 역사를 빛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못 주겠느냐?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걸 발전시켜가지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해라. 이것이 뭐냐? 신패러다임을 찾아내라. 세계가 전부 다 이것이 맞다라고 지식을 만들어갖고 저거가 논리대로 다 꺼내갖고 이게 맞다라고 살고 있는 그 문화를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이걸 처음 더 흡수해갖고 옳고 그름을 다시 정립을 해라. 정립을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이 말 단어 안에 세상 위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 일깨워준 거라. 최고 인류에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이 초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가르쳤어요. 몽디 들고. 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인류가 희생하면서 이루는 문화와 지식을, 그 논리들을 착착 쌓아가지고 정리해갖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은 인류 희생을 하면서 이루어낸 에너지를 전부 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러 들어온 겁니다. 조공.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희생에 모든 문물을 전부 다 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성장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에너지가 되도록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조공은 금덩어리 준다고 조공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너희들의 논리고, 금은보화를 준다고 조공이 아니고,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인류가 희생했던 이 지식을 우리한테 다 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천지창조로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인류에 무엇을 도움받았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처음부터 우리가 물자가 들어오고 금은보화가 들어와갖고 이쪽에 금덩어리를 나눠가지고 있겠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절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식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대한민국이 왜 부자냐 하면 인류의 지식을 다 썰어 담아 버리기 때문에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빌딩을 많이 지어서 부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우리가 흡수했느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식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인류가 변하게 돼 있어.